네, 좀 쉬셨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합리론에 대해서 봤습니다. 합리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경험론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합리론과 경험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리론은 세상을 볼 때 이성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고요. 경험론은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합리론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세 사람이 있었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네, 그리고 라이프니츠. 이 세 사람은 합리론자로서 세상을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시도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경험론자, 로크, 버클리, 흉이 있습니다. 로크, 버클리, 흉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잠깐 복습해보면 데카르트는요, 실체를 두 개로 봤죠. 정신과 육체, 맞죠? 그 스피노자는 실체를 한 개로 봤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실체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모나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경험론의 첫 번째 인물인 로크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원래는 로크, 버클리, 휴음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로크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38쪽이죠. 38쪽에 먼저 밑줄을 긋고 난 다음에 로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영국 경험론의 선구자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경험을 철저히 고수 돼 있죠. 모든 학문과 철학의 토대로 경험을 철저히 고수, 경험을 철저히 고수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끝에 가서 모든 학문을 오직 경험의 근거에 수립하려는 철학적 방향을 경험주의라 한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모든 학문을 오직 경험의 근거에 수립하려는 철학적 방향을 경험주의라 한다.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로크. 로크의 저작이죠. 인간 지성론. 밑줄 쳐주시고요. 사상에서 4번 가시면 본유관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쳐주세요. 4번 본유관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5번에 단순관념 밑줄 쳐주시고 6번에 복합관념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여러분 외적 경험, 내적 경험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좀 꺽쇠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 외적 경험, 내적 경험. 네, 그러면 한번 로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배웠던 그 철학자들의 사상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부터 시작하는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합리론, 경험론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오면은 철학이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요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그 사상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이후에 나오는 철학자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크를 살펴볼 텐데요. 로크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합리론과 경험론의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철학 사상을 종합해버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 그러니까 합리론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었고 경험론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것을 종합해서 철학을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중요하죠. 칸트. 이제 다음 시간에 칸트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칸트를 이어서 나오는 철학자, 또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있습니다. 헤겔. 네.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 지금 저희는 로크를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크는, 우선은 두 명의 철학자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데카르트랑 로크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밑줄 친 거에 보면 4번에 보면은 본유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크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본유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유관념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로크를 알기 위해서는 본유관념. 본유관념의 뜻은 본래 존재하는 관념.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본래 가지고 있는 관념이 바로 본유관념이라는 개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죠, 관념이. 그런데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있다. 그런데 로크는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데카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다. 로크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가지고 있는 관념은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어떤 관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데카르트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데카르트가 생각한 실체, 뭐 신에 대한 거, 또는 뭐 정신, 뭐 또 육체,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들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이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다. 신이 있을 것이다. 정신이 있다. 육체가 있다는 걸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거기에 반해서 로크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다. 아무것도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관념은 없다라고 주장해요.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그 백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빈 서판의 상태. 서판이 약간 칠판 같은 느낌이잖아요. 깨끗한 거예요. 빈 서판의 상태. 태어날 때 어떤 본유관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보통 많이 쓰는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인데요. 타불라 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불라 라사. 네, 보이시죠? 빈 서판의 상태 타불라 라사. 이게 로크인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다. 타불라 라사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까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고 당연히 주장했겠죠. 그래서 로크에게 중요한 거는 인간이 백지 상태니까 인간이 그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로크는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 책이 우리가 아까 전에 표시했던 인간지성론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지성론. 이건 지울게요. 그러니까 로크는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인식해서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를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쓰겠습니다. 여러분 빈 공간에 조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선은 외적 경험이 있습니다. 외적 경험. 외적 경험은 말 그대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뭐 보는 것, 맛보는 것, 이렇게 또 만지는 것 이런 것을 또 오감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게 외적 경험이에요. 로크는 인간이 외적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은 단순 관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렇게 용어가 어려운 거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떤 오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봤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봤어요. 이제 보드마카. 보드마카네? 이게 보드마카라는 단순관념이 제 머리에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외적 경험,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단순관념, 보드마카네? 라는 그 단순관념을 이제 제가 얻게 되는 거죠.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로크의 주장대로라면 이 보드마카를 보는데 저는 이 보드마카라는 거의 어떤 실체, 본질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보드마카라는 거의 어떤 그런 겉에 있는 어떤 성질을 본 것이다. 라고 로크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써볼게요. 어떤 사물 자체, 뭐 실체를 본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을 봤냐?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드마카를 봤는데 보드마카만의 어떤 그런 고유한 실체를 볼 수 없다. 그저 인간은 이 보드마카의 겉에 드러난 어떤 형태들 아니면 뭐 색깔 어떤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외적 경험을 통해서 단순관념을 얻게 되는 거. 그런데 로크는 이 사물의 성질을 또 두 개로 나누어요. 이렇게. 이거를 두 개로 나누는데요. 1성질이 있고 2성질이 있습니다. 뭐 1성질과 2성질이 어떤 거냐면은 1성질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동일한 것.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을 1성질이라고 2성질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게 2성질이에요. 1성질이 절대적이라면 2성질은 좀 주관적인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성탕면을 이제 끓여서 이제 그릇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릇에 안성탕면이 이제 끓여서 보글보글 아주 맛있게 있어요. 있을 때 1성질은 어떤 거냐면은 안성탕면이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 있네. 이게 1성질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성탕면은 그릇 하나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2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안성탕면 맛을 봐요. 너무 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성탕면 맛을 봐요. 너무 싱거운데? 똑같은 안성탕면이지만 이제 2성질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1성질은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개수 누가 봐도 똑같은 거 아니면 뭐 형태
크기 이런 거 있잖아요. 크기는 누가 봐도 뭐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성질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냄새 같은 거, 좀 주관적이죠. 맛이나 뭐 온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온도. 네. 이거 이해되시죠? 외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단순관념을 얻는다. 그런데 단순관념을 얻을 때 사물 자체와 실체를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사물의 성질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물의 성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성질과 2성질이 있고 1성질은 절대적인 거.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거. 2성질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 주관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 그 과정을 로크가 지금 풀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합리론자들과 좀 다르죠. 이런 면에서. 합리론자들은 그냥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로크는 인간이 백지 상태에서 경험,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다. 경험론자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외적 경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내적 경험이 있습니다. 내적 경험. 내적 경험. 그리고 이 점점점점점 해서 화살표 하나 표시할게요. 이렇게 좀 묶어줄게요. 외적 경험, 내적 경험이 있는데요.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을 통해서 단순관념을 이제 얻는 거예요. 외적 경험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바로바로 딱 보는 거예요. 내적 경험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관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순간에는 뭐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면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내 안에 단순관념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순관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적 경험은 반성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적 경험은 반드시 외적 경험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외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얻은 단순관념을 가지고 내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을 통해서 단순관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로크는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점점점점 해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밑줄 쳐놓을게요. 성질 잘 보이나요? 지성입니다. 지성. 그래서 여기 복합관념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요. 단순관념을 얻었잖아요. 이 단순관념을 우리의 머리, 이제 지성을 통해서 복합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관념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좀 느껴지시겠지만은 되게 좀 추상적인 어떤 지식이에요. 단순관념은 되게 현실적인 지식. 보드마카, 뭐 라면,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게 직접적인 거라면 복합관념은 되게 추상적인 지식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정신, 뭐 신, 아니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순관념이 좀 현실적이라면 복합관념은 추상적이에요. 뭐 이게 우리 철학자들이 이제 용어를 막 이제 어렵게 써서 그런데 내용은 별 게 없어요. 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얻냐? 외적 경험, 내적 경험이 있다. 그래서 단순관념을 얻는다.
근데 인간의 지성이 단순관념을 이제 막 이렇게 응용해서 복합관념을 만들어낸다. 단순관념이 현실적인 것이고 복합관념은 추상적인 것이다. 이게 로크의 그 핵심이에요. 로크 철학의. 근데 여러분 그 로크는 합리론자였습니까? 경험론자였습니까? 네, 경험론자죠. 경험론자는 아까 전에 로크가 이게 주장했던 거 본유관념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하지 않았죠. 본유관념을. 그런데 로크가 이렇게 쫙 주장을 펼치고 나서 보니까 로크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해 볼게요. 로크는 외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단순 관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물을 보고 단순관념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어떤 사물을 보고 내가 어떤 외적 경험을 통해서 단순관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이 있다는 거는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떤 사물,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물질적 실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를 여기 쓸게요. 물질적 실체를 원래 로크라면은 본유관념 없으니까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논리를 펴다 보니까 물질적 실체라는 게 존재해야지 자기의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게 돼요. 좀 역설적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일성질 같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게 일성질이고 이성질은 사람에 따라서 볼 때 다르게 될 수 있는 게 이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성질을 봅시다. 일성질.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태양을 봤어요. 태양이다. B라는 사람이 태양을 봤어요. 태양이야. C라는 사람이 태양을 봤어요. 저거 달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같은 태양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인식해버리면은 이게 일성질이라는 게 이제 존재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잠시만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 쫙 있는데 어떤 물체를 보고 기본적으로 일성질이라면 누가 보든지 간에 똑같은 결론이 도출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물체를 보고 똑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똑같은 사람들 안에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성질이 성립되려면은 어떤 물건을 보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이 물건을 보고 똑같이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사과야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지 일성질이란 게 이제 성립되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똑같은 게.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봐버리면 일성질이라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성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실체,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실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온라인이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세요. 이런 정신적 실체를 로크는 그래서 인정하게 돼버려요. 원래는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정신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일성질이라는 게 있고 일성질을 얘기하려면은 사람마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있어야 되니까 사람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실체는 있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로크의 한계입니다. 경험론자로 시작했는데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논리를 펴다 보니까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철학자들 버클리, 흉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깨면서 특히 흉에 이르러서는 완전 다 깨버려요. 이렇게 다 깨어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용어도 그렇고 철학자 이름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만 하고 이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에 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더 강의하고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좁아심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